사별 후에 처음 맞이한 밤, 따뜻한 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창가 쪽 책상에 뭔가가 있었어요. 항해일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얼른 펼쳐봤어요. 정갈하게 적힌 기록들을 쭉 살펴보다가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겠네요. 집주인과 의문의 여성 간의 소통 흔적이 역력했어요. 집주인의 첫인상이 슬퍼 보이던데 분명 이 여자와 관련된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성의 이런 말이 또 적혀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이 집 불은 꺼뜨리지 말아줘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올해 59세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정확히 50일째였습니다. 서울 집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이 막혀오더군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똑똑 울리고 남편이 늘 앉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남해행 버스에 몸을 맡겼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요. 그때만 해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해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물어보시더군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그제야 아무 계획 없이 내려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황해서 말했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숙소 아무 데나요. 기사분이 저를 데려다 준 곳은 항구 근처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어놓았어요. 짠내가 코끝을 스치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기분이었죠. 문패에는 바다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후에야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얼굴에는 바다사람 특유의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고 눈빛은 깊고 조용했죠. 무뚝뚝하게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방 찾으세요? 네. 며칠 머물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잠시 저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하나 있습니다. 오래 머무셔도 괜찮아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제 얼굴에 뭔가 쓰여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오는 걸까요? 그 순간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장성민이라고 전직 항해사였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정이라고 인사를 드렸죠. 성민 씨가 제 짐을 들어주며 안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게스트하우스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어요.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죠. 그 순간 이상했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죠. 사실 서울에서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성민 씨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가셨죠. 혼자 남은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며칠 지내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정리될까 하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참 고요했습니다. 파도가 해안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려고 방안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창가 책상 위에 뭔가 놓여 있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햇살이 비치면서
그 물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작은 수첩 같은 것이었죠. 표지에는 항해일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펼쳐봤어요. 첫 장부터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죠. 날짜와 함께 바다 날씨, 항해 경로 같은 것들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성민 씨가 항해사 시절에 쓴 것 같았습니다. 글씨체가 남자다운 정갈함이 있었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데 정말 세세하게 적혀 있더군요. 동쪽 바람 초속 15m, 파고 2m, 새벽 4시 출항, 저녁 7시 입항 예정,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의 치밀함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중간쯤 넘기다가 뭔가 다른 글씨를 발견했어요. 같은 페이지 안에 섞여 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죠. 여자의 글씨였어요. 좀 더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었겠네요. 성민 씨가 적은 날씨 기록 옆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대화를 나누듯 말이에요.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곳곳에 그런 여자 글씨들이 끼어 있었어요. 조심히 돌아와요. 오늘 저녁에는 미역국 끓여 놓을게요. 파도. 소리가 크면 걱정돼요. 같은 짧은 말들이었죠. 누군가 성민 씨의 일지를 보며 중간중간 메모를 남긴 것 같았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뭉클해졌습니다. 이 글씨들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항해일지라는 딱딱한 기록 속에서도 애정이 묻어나오더군요. 더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어요. 여자 글씨로 된 좀 더 긴 문장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저는 이 집에서 당신을 기다려요. 이 집 불빛이 당신의 등대가 되길 바라면서요. 읽는 순간 코끝이 찡해졌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집을 지켰던 어떤 여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거실 불을 켜놓고 기다렸던 기억이 났어요. 마지막 장까지 넘기다가 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항해일지의 맨 끝 귀퉁이에 연필로 작게 적힌 글귀가 있었거든요. 글씨가 많이 흐려져서 겨우 읽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먼저 가면 이 집 불은 꺼뜨리지 말아줘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일지를 떨어뜨릴 뻔했죠. 이 한 줄이 무슨 뜻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것 같았어요. 누군가 성민 씨를 사랑했고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성민 씨가 이 집을 지켜주길 바랐던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집이 단순한 게스트하우스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누군가의 사랑이 머무는 곳이었던 거죠. 미완의 사랑이 아직도 이 집 곳곳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어제 성민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래 머무셔도 괜찮다고 했던 그 말입니다. 혹시 성민 씨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고 혼자 남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머물 곳을 내어주는 걸까요? 항해일지를 조심스럽게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항해일지를 덮고 나서도 마음이 계속 무거웠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는 게 보였는데 어느새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배가 고픈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더군요. 요즘 들어서는 먹는 것에 대한 감각이 많이 무뎌져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혼자 밥을 차려 먹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죠. 냉장고를 열어봐도 뭘 해먹어야 할지 모르겠고 설사 뭔가 만들어도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도시락을 사다 먹곤 했습니다. 방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
성민 씨 목소리였습니다. 문 앞까지 나가보니 성민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더군요. 얼굴에는 약간 쑥스러운 표정이 떠 있었어요.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성민 씨가 말을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혼자 드시기 싫으시죠? 저도 그래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성민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싶었죠.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함께 살던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거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처음 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따끈따끈한 매생이국이 두 그릇 놓여 있었고 노릇하게 구워진 고등어 한 마리가 접시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김치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더군요.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정성스러운 밥상인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뭐려? 저도 어차피 해먹어야 하는 거라 조금 더 만든 것뿐입니다. 성민 씨가 겸손하게 말했지만 분명히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쓴 게 느껴졌어요. 매생이국 냄새가 코끝으로 올라오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겨울이면 매생이국을 자주 끓여주셨거든요. 자, 식기 전에 드세요. 성민 씨가 권하자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매생이국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집밥의 맛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국물을 삼키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더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는데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성민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으려 했는데 더 많은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숟가락을 든 손도 떨리고 목도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누가 밥을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정말 아무도 저를 위해 밥을 차려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성민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였죠. 그 배려가 더욱 고마웠어요. 한참 후에야 눈물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들어보니 성민 씨도 조금 울먹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차려준 밥을 먹는 게 이렇게 그리운 일인 줄 몰랐어요. 성민 씨의 말에 저는 또 코끝이 찡해졌지만 이번에는 눈물을 참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날 함께 저녁을 먹은 후로 성민 씨와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짧은 대화도 했죠. 성민 씨는 생각보다 말이 많지 않은 분이었지만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에서 가져온 짐도 얼마 없었고 이제는 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죠. 성민 씨에게 시장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더니 직접 안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동네 처음이시니까 같이 가는 게 좋겠어요. 길도 복잡하고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나서서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길을 지나면서 성민 씨가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디가 맛있는 식당이고 어디서 싱싱한 생선을 파는지 말이에요. 저기 보이는 할머니 가게에서 나물 사세요.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하고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걷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란히 걸어본다는 게 새로웠죠. 남편과도 마지막 몇 년간은 이렇게 함께 나들이한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시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장을 봤어요. 채소며 생선, 쌀까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죠. 성민 씨가 옆에서 도움을 주었는데 덕분에 바가지 쓰지 않고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사셨는데 무겁지 않으세요? 성민 씨가 제 손에 들린 봉지들을 보며 걱정하더군요. 사실 조금 무거웠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민 씨가 제 손에서 봉지 몇 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죠. 저도 빈손인데 이 정도는 들어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장본 것들을 나눠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는데 바닷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왔죠. 그런데 게스트하우스가 코앞에 보이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오더니 금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네요. 처음에는 몇 방울 정도였는데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로 변했어요. 우리는 황급히 뛰기 시작했는데 게스트하우스까지는 아직 50m 정도 남아 있었죠. 잠깐만요. 성민 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길가에 있는 작은 창고 쪽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죠. 성민 씨가 창고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 들고 나왔어요. 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남자가 쓸 법한 검은 우산이 아니었어요. 연분홍 바탕에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명백히 여성용 우산이었죠. 성민 씨가 우산을 펼치더니 제게 다가왔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는 주저했어요. 그 우산이 누구 것인지 너무나 뻔했거든요. 아마 항해일지에 글씨를 남긴 그 여자분의 우산일 거예요. 성민 씨의 아내였을 그분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뛰어갈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뛰어가세요? 성민 씨가 단호하게 말하면서 우산을 제 위로 가져다 댔어요. 어쩔 수 없이 우산 아래로 들어갔죠. 우산이 생각보다 작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는 좀 좁았어요. 어깨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서게 되었죠. 성민 씨의 체온이 느껴졌고 남자 특유의 은은한 냄새도 맡을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잡은 성민 씨의 손과 제 손이 우산 손잡이 부분에서 만났어요. 순간적으로 손등이 살짝 스쳤는데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죠.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성민 씨도 똑같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성민 씨가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얼굴이 약간 빨개진 것 같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이런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겨우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죠. 빨리 들어가요. 성민 씨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는 서둘러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갔죠. 50m가 이렇게 짧으면서도 긴 거리인 줄 몰랐어요. 현관에 도착해서 우산을 접는 동안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인정하기엔 아직 너무 어색했죠. 우산 고맙습니다. 네, 뭐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서도 가슴은 계속 뛰고 있었죠. 창밖으로 보니 비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 사건 이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성민 씨와 저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죠. 서로 의식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전보다 대화할 때 조심스러워졌고 눈을 마주치는 것도 어색해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죠. 그날도 혼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성민 씨가 함께 가자고 했지만 이번에는 혼자 가보고 싶었어요. 동네 지리도 어느 정도 익혔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을 장터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모여 있었죠. 채소 파는 할머니, 생선 파는 아저씨, 반찬 가게 사장님까지 이제는 제 얼굴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아, 성민이네 손님이구나. 어떻게 지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장을 보는데 뭔가 시선이 느껴졌어요. 뒤돌아보니 한 여자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죠.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머리를 곱게 염색하고 화장도 진하게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어요. 혹시 성민 씨 게스트하우스에 머무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박미란이라고 해요. 이 동네에서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박미란 씨는 친근하게 웃으면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웃음 속에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죠.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요? 성민 씨가 참 친절하죠. 특히 혼자 계신 여자분들한테는 더욱 그래요. 박미란 씨의 말에 뭔가 가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할까요? 오랜만에 새로운 분 만나니까 반가워서요. 사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워낙 강하게 권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어요. 장터 근처에 있는 작은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죠. 서울 생활 힘드셨을 텐데 이런 시골까지 혼자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성민 씨 알고 계시죠? 이 동네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에요. 박미란 씨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낮추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잘 아는데 동창이라는 말에 조금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 박미란 씨가 성민 씨에 대해 뭔가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죠. 성민 씨 아내 돌아가신 지 3년 됐어요. 그 전에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였죠. 아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성민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박미란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항해일지에 글씨를 남긴 분이 성민 씨의 아내였구나 싶었죠. 지금도 아내 생각만 해요. 방에 아내 사진 그대로 놓아두고 아내가 좋아하던 꽃도 계속 키우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제가 봐서는 아직도 아내 못 잊었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박미란 씨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죠. 간혹 서울에서 손님들이 와서 성민 씨한테 관심 보이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 헛수고였어요. 성민 씨는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때서야 박미란 씨의 진짜 의도를 알 것 같았어요. 저를 견제하고 있는 거였죠. 혹시 저와 성민 씨 사이에 뭔가 생기는 걸 막으려는 것 같았어요. 괜히 기대하지 마세요. 상처만 받을 뿐이에요. 박미란 씨가 차갑게 던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우산 사건 이후로 조금씩 생겨나던 설렘들이 한순간에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박미란 씨는 커피값을 내고 일어섰어요.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죠. 성민 씨 좋은 분이니까 힘들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혼자 남은 다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박미란 씨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성민 씨가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다른 여자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 괜히 기대하지 말라는 것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성민 씨의 친절이 그냥 예의였을 뿐이고 우산 속에서 느꼈던 그 떨림도 제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성민 씨가 뭔가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집안이 조용했어요. 성민 씨?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죠. 성민 씨 방 쪽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어디 갔을까 싶어서 1시간 정도 기다려봤는데 성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하자고 부르실 시간인데 말이에요.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해졌어요. 게스트하우스 전체에 불이 하나도 켜져 있지 않으니까 마치 버려진 집 같았어요. 항해일지에서 봤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 집 불은 꺼뜨리지 말아줘요. 혹시 성민 씨가 저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어디 가버린 건 아닐까요? 아니면 박미란 씨가 뭔가 말을 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결국 그날 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보면서 성민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새벽까지도 소식이 없었어요. 성민 씨가 사라진 지 이틀째 밤이었어요. 여전히 게스트하우스는 적막했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있었죠. 박미란 씨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성민 씨는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그 말들이요.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이 더욱 짙어졌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저와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였죠. 이런 고독감은 남편을 떠나보낸 직후와 비슷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문득 가방 속에 넣어둔 것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저를 위해 음성 메모를 몇 개 남겨두었거든요. 병원에서 혼자 있을 때 녹음한 것들이었죠. 서울에 있을 때는 차마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가방 깊숙이 넣어두고 외면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오히려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서랍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켜지 않았던 핸드폰이었지만 다행히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어요. 음성 메모 폴더를 열어보니 3개의 파일이 있었죠.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녹음한 것들이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터치하는 손이 떨렸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런 걸 남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병마와 싸우느라 지친 게 고스란히 느껴졌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아픈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떠나더라도 너는 계속 살아야 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함께 살았던 30년이 행복했어. 후회는 없어. 다만 내가 혼자 남는 게 걱정이야. 세 번째 파일이 가장 길었어요.
5분 정도 되는 분량이었죠. 재생하기 전에 한참 망설였어요. 마지막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용기를 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야, 내가 이걸 언제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떠난 후에 듣게 되겠지? 남편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어요. 아픈 중에도 저를 위해 웃으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죠. 내가 가장 걱정되는 건 내가 혼자 있을 때야. 너는 혼자 있으면 너무 많이 생각하거든. 그래서 더 아파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정희야,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지금 제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것 같았거든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내 옆에 누가 있어도 허락할게. 그 사람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붙잡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거든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떠나보내고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해, 정희야.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 사랑이 너를 묶어두는 족쇄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음성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넓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성민 씨에 대한 제 마음도 더욱 선명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성민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이틀 동안 어디 있었는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정희 씨, 성민 씨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울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성민 씨는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어요. 성민 씨가 한숨을 깊게 쉬더니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사라져서 오늘 아내 유품을 정리했어요. 성민 씨의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역시 박미란 씨 말이 맞았던 거예요. 성민 씨는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손도 못 댔었는데 이제야 용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막상 정리하려니까 성민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게 보였죠.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입던 옷들, 화장품들, 일기장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이 다 떠올라서 성민 씨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성민 씨 옆으로 다가갔어요. 우리 둘 다 울고 있는 상황이었죠. 저도 남편 음성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요. 성민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죽어가면서도 제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혼자 남을 제가 걱정된다고, 다시 행복해지라고.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혼자 울 때보다 덜 외로웠어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성민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참 닮았네요. 둘 다 떠나보낸 사람 때문에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그때 성민 씨의 손이 살짝 제 손을 덮었어요. 따뜻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꽉 잡았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함께 울고 손을 잡았던 후로 성민 씨와 저 사이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의 어색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죠. 서로의 아픔을 나눈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민 씨가 커피를 내려주었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죠. 대화도 많아졌어요.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성민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5년째 되던 해에 아내를 잃었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암선고였고 1년간 투병 생활을 했지만 결국 이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성민 씨의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요. 이 집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등대처럼 항상 켜두라고요. 그제야 항해일지에서 봤던 그 글귀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아내분이 성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성민 씨가 외롭지 않기를 바랐는지가 느껴졌죠. 그래서 3년 동안 이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밤에는 항상 불을 켜두었어요. 혼자 있어도 불은 꺼뜨리지 않았죠.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남편과의 30년 결혼 생활, 아이가 없어서 더욱 서로에게만 의지했던 것들,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의 공허함까지요. 성민 씨는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이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성민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네, 혹시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성민 씨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죠. 이 집 불을 혼자 지키는 게 가끔은 힘들어요. 아내와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성민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살랑이게 했죠. 혹시 이 집 불을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함께 지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성민 씨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세요? 정희 씨와 함께라면 이 집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불빛도 더 밝아질 것 같고요. 성민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게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는다는 게 아내한테 미안한 일 같아서요. 하지만 정희 씨 덕분에 깨달았어요.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음성이 떠올랐거든요. 내 옆에 누가 있어도 허락할게라고 했던 그 말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아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다만 혼자 있기가 외로울 때가 있어서요. 성민 씨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도 똑같이 외로웠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함께 있어 보면 어떨까요? 서로 외롭지 않게요. 정희 씨도 괜찮으세요? 네, 저도 이제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있기로 했어요. 연인이나 부부 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를 위로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말이에요. 그날 밤 성민 씨가 거실에 담요 2개를 가져왔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바다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해요. 어떠세요? 좋아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각자 담요를 덮었어요. 창문을 열어두어서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죠.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려왔어요. 이런 밤이 오랜만이에요. 성민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도요. 누군가와 함께 밤을 지새우는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외롭지 않네요. 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추억, 꿈꾸었던 것들, 지금의 소소한 행복까지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지만 즐거웠어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각자 방으로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안부를 묻고 하루 계획을 나누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했죠. 가끔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밤에 집안이 따뜻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적막하기만 했던 게스트하우스가 이제는 정말 집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성민 씨 말이 맞았어요. 불빛이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항해일지에 적힌 그 말의 의미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이 집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이 단순히 전기를 켜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집에 온기와 사랑이 머물게 하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혼자가 아닌 둘이서 지키고 있었죠. 함께 지내기로 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죠. 아침에는 성민 씨가 커피를 내리고 저는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어요. 함께 먹는 아침 식사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요. 오늘은 뭐 하실까요? 성민 씨가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함께 나들이를 하곤 했거든요. 장볼 게 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물론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함께 마을로 나갔어요. 처음 혼자 장 보러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성민 씨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어요. 저기 새로 생긴 카페 가봐요. 성민 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작은 카페가 하나 새로 문을 열었더군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서 눈에 띄었어요. 좋아요. 커피 한잔하고 갈까요? 카페 안은 정말 예뻤어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죠. 성민 씨는 아메리카노, 저는 카페라떼를 시켰어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네,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생기다니 신기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참 평화로웠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보고 있으니 마음도 고요해졌죠. 정희 씨, 서울 생각 안 나세요? 성민 씨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사실 요즘에는 서울 생각이 거의 안 났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더 편했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나요. 여기가 더 좋아요. 정말요? 네,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성민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카페에서 나와서 장을 봤어요. 이제는 완전히 동네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게 사장님들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가끔은 덤도 주시고 말이에요. 아, 성민이 아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옆에 좋은 사람 생겨서 그런가? 생선 가게 할아버지가 성민 씨를 보며 웃으시더군요. 성민 씨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구 쪽으로 돌아서 걸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가는 길이었죠. 해질 무렵의 항구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기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어가요. 성민 씨가 제안해서 항구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예뻐요. 네, 정말 예뻐요.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왜요?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이잖아요. 평화로운 마무리 같은 느낌이에요. 성민 씨의 말을 들으며 생각해 봤어요. 정말 평화로운 하루의 마무리였죠. 함께 장도 보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석양도 보고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죠. 성민 씨는 생선을 손질하고
저는 반찬을 준비했어요. 정희 씨 요리 솜씨가 늘었어요. 정말요? 성민 씨 덕분에 요리하는 재미를 다시 느끼고 있어요. 함께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카페에서 본 예쁜 소품들, 할아버지가 해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들, 항구에서 본 아름다운 석양까지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문득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서울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매한 관계로 계속 지내도 되는 걸까요? 성민 씨, 네, 제가 너무 오래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성민 씨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무슨 소리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서울에 집도 있고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건지 제 마음속 불안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거든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삶을 말이에요. 성민 씨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하게 웃었어요. 정희 씨, 나이가 몇 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입니다. 성민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희 씨가 오기 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거였어요. 아내와의 추억에만 의지해서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일이 기대돼요. 정희 씨와 함께할 내일이 말이에요. 성민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를요. 단순히 외로워서가 아니었어요.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서 저는 그냥 존재하기만 했어요. 살아있지만 살아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성민 씨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가고 싶어졌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성민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럼 계속 함께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네, 좋아요. 그날 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앞으로의 계획들, 서울 집은 어떻게 할지, 게스트하우스는 계속 운영할지 같은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나눴죠. 서울 집은 일단 정리하고 와야겠어요.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며칠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혼자 가시기 힘드실 텐데요. 성민 씨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정말 혼자 가기는 두려웠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바다 위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게스트하우스의 불빛도 따뜻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제 이 불빛은 저희 둘이 함께 지키는 불빛이었어요. 늦게 온 계절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계절이었어요. 계절이었어요. 계절이었어요.